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적층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HBM 경쟁에서 유의할 3개 포인트를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적층 경쟁, 그 HBM 생산 캐파, 그리고 차세대 HBM의 기술 방향성 차원에서 항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삼성의 HBM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이 내년에 HBM4를 개발해서 내놓는데 16단 적층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오피셜인데요. 그 AI 프로세서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HBM은 그야말로 칩업계의 핫스타입니다. 삼성은 아시다시피 그간 그 AI 칩에 들어가는 HBM 초기 경쟁에서 하이닉스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원래 그 엔비디아 GTC 행사에 업계 최초로 12단 HBM3E 샘플을 선보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젠슨항이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 젠슨항이 아무 의미 없이 삼성의 12단 HBM3E에 사인할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간 자신의 A100, 그 H100 등의 HBM을 조달했던 하이닉스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런 상징적 행위를 젠슨항이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HBM 적층 경쟁이고 일단 12단 양산 경쟁의 향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8단에서 12단으로 스펙이 넘어간 상황에서 결국 승자는 12단입니다. 누가 12단 HBM을 무난히 양산해 낼까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이닉스와 삼성 간의 공정 차이도 작용할 것입니다. 삼성은 12단부터 자신의 HBM 제작 공정인 고온 열 특성에 최적화된 그 비전도성 접착 필름 공정, 그 NCF가 하이닉스의 제작 공정보다 뛰어나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 8단까지는 하이닉스의 머프 MUF가 낮지만 그 위, 그러니까 12단, 16단으로 가게 되면 삼성의 NCF가 뛰어나다는 것을 항시 얘기해 왔는데요. 이번 16단 HBM 내년 출시와 관련해서도 공정의 이점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실리콘 간통 전극으로 연결해서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린 메모리입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정한 두께 내에서 이 적층하는 D램을 늘려야 합니다. 결국 HBM은 열 관리가 중요해지는데요. 열 압착 NCF 기술은 열 방출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게 삼성 입장입니다. 삼성은 HBM4를 내년 16단으로 내놓겠다고 강조함으로써 12단이 엔비디아에 실제 탑재되는 올 하반기부터 HBM 경쟁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AMD의 HBM 주포는 삼성입니다.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AMD는 삼성인 셈인데요. 최근에 AMD가 출시를 발표한 MI350 GPU 같은 경우는 12단 HBM3E 스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HBM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앞서 나왔던 MI300A GPU 같은 경우는 128GB 8단 HBM3 그리고 MI300X는 192GB 12단 HBM3를 각각 장착하는데 삼성 HBM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시장 초반에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GPU에 HBM을 납품하는 데 치중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삼성과 AMD 간 파트너십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죠. AMD에도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 HBM이 다 들어가지만 삼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삼성 HBM은 엔비디아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HBM3E는 호퍼 200 GPU와 호퍼 다음 GPU인 블랙엘 GPU B100에 탑재되는 제품인데요. 삼성은 하반기부터 이 엔비디아의 12단 HBM3E 납품 대열에 가장 먼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에 그 트렌드 포스도 이런 비슷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은 메모리 3강, 그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서 가장 늦었음에도 대용량인 12단 HBM3E 양상과 납품은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삼성이 가장 먼저 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예상 스케줄이 삼성이 강조하고 있는 12단 HBM에서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성은 이번 16단 HBM 내년 출시를 밝히면서도 12단 제품에 대한 팹리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2단 HBM 제품이 현재 시장 주력인 8단 HBM보다 용량이 2.25배 더 커서 상용화되면 빠른 속도로 주류 제품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HBM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기존보다
더 적은 AI 서버로도 동일한 초고대 오더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 입장에서 서버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TCO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HBM 경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HBM과 D램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트렌드 포스는 올해인 2024년 말이면 HBM이 전체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커질 것으로 봤는데요. 그만큼 HBM의 높은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수익성 덕분에 메모리 분야에서 많은 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HBM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HBM 설비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는 D램 생산 캐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존 D램 설비에서 HBM 생산에 할당되는 공간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D램 생산이 줄고 이는 D램 가격을 올려서 D램 마진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HBM 생산 증가, D램 생산 감소, D램 마진 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HBM과 D램 간의 생산과 가격 등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최근 마1칩의 존재를 공식화했는데요. 네이버 서버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들어갈 칩이 바로 마칩입니다. 이 마칩은 엔비디아 GPU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죠. HBM까지 물갈이하게 됩니다. 즉 마칩은 HBM에 들어가지 않고 저전력 LPDDR5 D램이 사용됩니다. DDR5는 HBM에 비해서 대역폭은 작지만 가격이 싸고 전력을 덜 잡아먹습니다. 이런 AI 칩 모델은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HBM의 독주가 앞으로 갈수록 깨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AI 칩 다변화가 가져올 변화 중 변화의 모습이겠죠. HBM의 경우는 지금 가격이 한 20만원에서 30만원대고 D램과의 가격 차이가 대여섯 배나 가량 납니다. 하지만 HBM 생산이 늘고 제조 수율도 개선되면 가격은 지금보다 안정화돼서 HBM 가격도 싸질 것입니다. 반면 AI 칩은 기존 GPU와 HBM 조합에서 훨씬 더 다변화됩니다. 마칩처럼 프로세서와 LPDDR5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NPU와 HBM 조합, NPU와 DDR5 조합, CPU와 HBM 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대장주로서 GPU를 제작하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삼성이 12단 HBM3E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대로 12단, 16단 HBM 제품에 드라이브를 걸고 한편으로 AI 칩으로 쓰일 다른 조합을 겨냥해서 DDR 시장의 지배력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삼성의 프로세서 설계 실력과 메모리에 정통한 내공을 녹여서 새로운 AI 칩 제작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HBM 16단 제품 출시 소식을 계기로 HBM 경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